일본 중의원이 오늘 해산하면서 일본 정치권은 선거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평가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마침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일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출근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린패스를 지참해야 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일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죠. 일본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 가운데 하나인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이 오늘 해산을 한다고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에 가기를 열어서 중의원 해산 방침을 의결합니다. 오후 1시에는 소집대에서 중의원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해산이 선언됩니다. 중의원 해산은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이던 2017년 9월 이후 4년 만으로 오늘 중의원 해산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집권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는 기시다 총리는 이달 19일 총선을 공시하고 31일 투표와 개표하는 일정을 앞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자민당 당원 당과 자민당 국회의원 투표를 바탕으로 선출된 기시다 총리에 대해 유권자가 평가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선전하면 기시다의 권력 기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성적이 좋지 않으면 기시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베의 측근을 요직에 대거 기용해서 기시다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인데 선거 결과까지 좋지 않으면 역량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시다 총리와 첫 전화 통화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두 정상이 전화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일 정상 간 접촉은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전 총리가 문 대통령과 대면 인사를 나눈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첫 통화에서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배상 소송 문제 등 현안을 놓고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나라 간의 발전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화두죠.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개시 시점이 도대체 언제냐 하는 건데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했다고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한 대규모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시점과 관련해서 연준은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광범위한 경제 회복이 계속될 경우 점진적인 테이퍼링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달 1,2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매입 정책과 관련해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서둘러 종료하라는 목소리가 연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구체적으로 매달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씩 8개월에 걸쳐서 축소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관련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죠. 이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촉발된 물류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좋지가 못하다고요? 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물류 대란이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11월 셋째 주 일요일은 추수 감사절이고 또 성탄절이 있는 연말은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하역 인력이 부족해서
항만의 물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수송의 40%를 차지하는 서부의 LA항과 롱비치항의 병목 현상이 심각합니다. 동부의 주요 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류업체와 트럭 노조 또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회의한 다음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LA항을 24시간 체제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수송업체도 24시간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류 대란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경제적,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물류 대란이 공급난을 악화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경기 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북한 철군에 따른 혼란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류 대란이 정치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영국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주유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다뤘는데 물류 대란까지 겹쳤다고요. 네, 영국의 최대 항만에서 선박들이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최대 상업항인 펠릭스토우 항에 컨테이너를 내릴 공간이 없어서 항만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펠릭스토우 항 측은 현재 컨테이너 5만 개가 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배송은 최대 일주일이 지연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영국 항만 당국은 6개월에서 9개월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물류 대란의 주 원인은 트럭 운전사 부족입니다.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옮기고 빈 컨테이너를 회수하는 트럭이 없다는 겁니다. 펠릭스토우 항 측은 공급망 문제가 항만 대란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다른 항구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물류에 차질이 생기며 슈퍼마켓 식료품 공급난과 주요 대란을 겪었는데 이제 항구에서도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코로나19 규제 또 수입 급증이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탈리아 이야기인데요. 직장에서 그린패스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근로사업장에 그린패스를 적용한다. 네, 쉽게 볼 수가 없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탈리아에서 모든 근로사업장, 그러니까 직장에서 코로나19 면역 증명서인 그린패스 의무화 시행이 임박해졌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출근할 때 그린패스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린패스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단 결근 처리되고 해당 일수만큼 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그린패스 없이 사업장을 출입하다가 적발되면 노동자의 경우 많게는 206만 원, 또 고용주는 많게는 138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린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거나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온 사람, 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업장에 그린패스를 적용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뭅니다.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인 노동자는 1,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대량 결근 사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만 12세 이상 인구 가운데 최소 한 번 백신을 맞은 사람은 85%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을 하면 약 250만 명의 노동자가 아직 접종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감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국내에서도 독감 예방 접종이 한창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이 독감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 특히 올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다고요. 네, 미국의 의사들이 겨울철 앞두고서 코로나19에 독감까지 함께 걸리는 트윈 데믹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현지 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방역 강화로 독감 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백신 보급으로 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하고 여행, 외출 같은 외부 활동이 일정 부분 정상화하면서 독감이 예년처럼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적다 보니 독감에 대한 자연 면역이 덜 만들어졌고 그 결과
지난해 독감에 노출되지 않았던 영유아가 올해 독감에 걸려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와 독감 환자가 한꺼번에 병원으로 몰려들면 병원은 과부하에 걸리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와 독감의 증상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열과 기침, 오한 등 일부 증상이 같은 데다 후각, 미각의 상실은 코로나19만의 증상이지만 고열에 시달리거나 코가 막힌 사람도 냄새나 맛에 둔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양한 국제 소식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